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역사비평, 오늘의 주제는 정전기념일에 생각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 좀 깁니다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전기념일에 생각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입니다. 지난 7월 27일 지금부터 나흘 전입니다만 그날은 제65주년 6.25 전쟁 휴전협정 내지 정전 기념일입니다. 이날을 맞이해서 그 전쟁과 관련된 여러 나라들은 나름의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잔혹했던 3년 동안, 그 전쟁의 3년 동안 우리의 군대와 동맹들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한반도의 자유를 수여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 이러한 숭고한 목적을 위해 싸우다 죽은 이들의 용감함과 희생을 기억한다. 한반도에서 정전이 이루어진 60여 년 동안 우리와 한국의 관계는 계속 번창해왔다. 존중과 경제적 번영에 대한 공동의 욕구, 민주적 가치와 힘을 통한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에 기반한 강력한 우정을 구축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잔혹했던 전쟁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던 그들의 용감과 희생을 기리고 찬양한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 위에서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와 한국의 동맹관계는 번창해왔다. 우리는 강력한 우정을 구축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연설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기에 저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혹한 전쟁이었죠. 미국인에게 있어서 한국 전쟁은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요,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확인한 건데, 미국이 건국 이래 종사한 10대 전쟁의 랭킹입니다. 그 희생자를, total number of US military deaths, 전쟁과 관련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 전쟁의 랭킹입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시빌 워, 남북 전쟁이죠. 아주 75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40만 명이 희생되었고요. 40만 5천여 명. 1차 대전이 11만 6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베트남 전쟁인데 14년 동안 5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가 코리안와 한국전쟁, 우리말로 6.25 전쟁이에요. 이게 3년 동안에 54,246명이 죽었습니다. 전투에 종사하다가 죽은 로 세크리파이스 된 사람들은 한 3만 3천여 명 되었습니다. 나머지 2만여 명은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군사적 죽음이 5만 4천 명인데 3년으로 치면은 베트남 전쟁이 14년이었다고 치면은 코리안 와는 그보다도 몇 배나 더 격렬한 잔혹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이 6번째고 2만 5천 명, 1812년 영국과의 전쟁이 1만 5천 명, 그 다음에 멕시코와의 전쟁이 1만 3천 명, 그 다음에 지난 2003년부터 11년간 있었던 제1차 이라크 전쟁이 4,497명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War in Afghanistan 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216명이 그동안에 죽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의 국가입니다. 세계 경찰 국가로서 세계 분쟁에 개입을 해서 질서의 수호를 스스로 책임지는 그러한 경찰 국가입니다. 미국의 그와 같은 경찰 국가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는 대성평의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미국은
끊임없이 전쟁에 종사해갖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종사해오고 2013년부터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해서 알카이다와 전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제2차 이라크 전쟁까지 포함해서 제가 미국인의 전사자를 계산해 보니까 월 평균 30명입니다. 월 평균 30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전투를 하다가 또는 테러 조직과의 맞서는 공작을 하다가 희생되고 지금도 그러한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인들은 그 전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계 평화입니다. 세계 평화의 기본적인 가치는 자유입니다. 모든 세계인의 자유, 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수요하는 것이 세계 평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은 지금도 월 평균 30여 명 전사를 하고 있고 그들의 시체가 군용 비행기를 타고 군 기지에 내려면은 그 전사자를 기리는 세리머니가 군례가 거행되고 하는 게 미국입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이 5만 5천 명이나 희생되었던 미국 역사상 5번째로 참모했던 그 전쟁을 기리면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그 결과 지난 60년간 한국과의 동맹관계와 우정관계는 번창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나다에도 정전 65주년을 기리는 그러한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상원의원의 한국계인 마틴 상원의원의 주장에 의해서 5년 전에 캐나다는 매년 7월 27일을 한국 정전 기념일로 정하고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를 지난 5년간 해왔고 올해도 어김없이 정부 요인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도 했습니다. 언론에 가면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일 6.25 전쟁 전사자와 중국 인민지원군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날을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규정을 하고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 65도를 기념해서 조국 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에 참여하고 인민군 열사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평안남도 해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농원에 찾아서 화환을 정정을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생사존망의 엄중한 형편에 처했을 때 목숨으로 정당한 위협을 수호하고 붉은 피로 평화를 일으켜낸 중국 동지들의 위후는 우리의 인민의 가슴 속에 깊이 살아남아 있다. 중국 인민은 예나 지금이나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믿음직한 형제의 나라,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조차 그날을 맞이해서 중국인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감사하면서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형제관계를 긍지스럽게 생각한다 하면서 중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한국 정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유엔군이 판문점에서 정전 65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파주시장이 참여했던 정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행사도 없었고 코멘트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의 대통령이라면은 그날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역에 찾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런 수준의 연설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뭐 때문에 한국에 대한 동맹관계를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지난 60년간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 우정 어린 관계, 힘찬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친구 관계도 예의를 표하고 때때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선물을 하고 할 때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방어해 준 미국, 약 5만 5천 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된 그 전쟁이 끝이 났을 때
미국은 그 전쟁의 의미를 부여를 하고 희생된 자를 기리면서 그 결과 양국의 동맹관계가 발전해 왔다고 헌사를 하는데 한국 대통령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 상태에 있어서 커다란 공백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급 교과서에서 6.25 전쟁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한마디로 슬픈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동족상잔의 전쟁이었다. 전쟁의 부작용이 너무 컸다. 극단적인 반공주의의 체제가 들어서서 인민의 자유를 억압했다. 부작용이 컸던 동족상잔의 슬픈 전쟁 또는 그 눈 덮인 어떤 말하자면은 그 일사후퇴의 장면을 상기하면서 하얀 전쟁 뭐 이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요. 거기에 비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한 지도부들의 전쟁에 대한 기억은 훨씬 더 강건합니다. 전쟁에 대한 기억을 강건하게 유지를 하고 국민을 그렇게 교육하는 국가, 저는 그런 국가는 쉽게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슬픈 전쟁, 동족상잔의 하얀 전쟁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들의 한국 정치에, 한국 역사에, 한국 교육에 그와 같은 정신상태 이런 정신상태에서 저는 이 나라의 장래는 결코 밝지 않다고 거의 단언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정에서 제가 국민 여러분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겠지만은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그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성명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성명의 한 중간 부분인데요. 그 앞부분에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정전협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는 쌍방간의 의무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지를 서로 합의한 상태다. 소위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 언급한 다음에 북한 동포들에게 외칩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설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학정의 체제로부터 여러분을 구해낼 것입니다. 지금은 힘이 딸려서 어쩔 수 없어서 국제정세에 인연하여서 구해되어서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여기서 전쟁을 멈추지만은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공산학정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다시 어느 정치가 또 이와 같은 자유혼의 연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도 이런 연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려고 하는 발상조차나 그 발상을 가능케 하는 기초적인 개념조차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동포여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왜? 공산체제 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웃이 설령 동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다른 국가라도 해도 좋습니다. 이웃에 있는 국가의 주민들이 그 구성원들이 노예적 상태에 있을 때 수만 명이 정치 수용소에 갇혀서 학대를 받고 있을 때
정당한 사법적인 절차가 없이 처형을 되거나 재산이 몰수가 되고 있을 때, 그리고 거대한 어떤 마성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선동으로 교리로 주민들을 그와 같은 정신적 노예 상태로 몰고 갈 때 그걸 보고 있는 것, 그걸 관용하는 것. 만약에 이웃 나라가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 이웃 나라는 본질적으로 자유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웃의 노예적 굴종을 보고 모른 채 하거나 또는 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노예 상태에 있는 주민들과 평화적인 어떤 그 교류를 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적 상태의 사람들이라면 자유인이 아니에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60년, 5년간 한국인들은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인이 아니었다. 자유인이 아닌 채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에 넘어가서 그러한 어떤 그 감성적인 통일 구호에 환호를 하고 그러한 정치적 구호를 내거는 정치가를 지지를 함으로써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던 그러한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평화란 게 뭡니까?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을 소개했습니다만 평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인들의 축복입니다. 자유인이 아닐 때, 상대방이 노예적 상태에 있을 때, 농노적 상태에 있을 때, 그의 주민을 농노와 노예로 지배하는 어떤 포갑적인 권력이 그러한 정치 체제가 이웃의 정치 체제일 텐데 그 나라와는 진정한 평화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늘 평화,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북한 주민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완전히 넌센스예요. 평화를 위해서는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희생의 각오 없이 자유의 전투적인 의지가 없이 희생의 각오 없이 값싸게 입으로만 올리는 평화는 설령 그것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다른 전쟁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에 기초한 힘에 바탕한 평화체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뜻을 한국인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일을 맞아서 종전을 선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을. 지난 60년간 그 정전체제에 기초해서 한미 동맹에 기초한 정전 체제에 기초해서 평화가 유지되어 왔는데 그 평화는 우리를 번영케 한 그 평화에 대한 일말의 평가나 인식은 없는 채 노예적 상태에 있는 북한 체제와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하고 종전선언을 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만 학당에 그 단가가 있는데요. 그 단가의 그 제2절이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평론을 끝나고 나면 그 노래가 나올 텐데 한번 들어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학정에 신음하는 동포들이여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잊지 않으리다. 님의 맹세 그 당부 어디 가고 없나.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세요 하는 그와 같은 단가입니다. 이 단가를 들으시면서 도대체 평화란 뭔가, 자유란 뭔가, 그리고 자유인의 국제연합으로서 세계 평화의 질서란 게 뭔가, 지난 우리 65년간 우리 한국인들을 번영으로 이끌었던 그 평화의 체제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어떠한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가, 그러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6.25 전쟁 때 희생한 100만 명의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건 뭐 우리 현충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념하도록 합시다. 이 땅에 와서 희생한 미국인 약 3만 3천여 명의 전사자 포함해서 5만 5천 명의 희생자, 영국군 병사, 캐나다 병사, 각국의 그 희생자들 지금 부산의 유엔 묘소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발 내년부터는 이 6.25 휴전협정 정전기념일을 맞이해서 그 묘역에 좀 가세요. 가서
그들의 희생을 추념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그런 최소한의 국제적 신사로서의 교양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